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온아이 전일권입니다. 네, 앞에서 키노트하고 또 이제 세션 발표하시면서 뭐 AI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이후에도 계속 이제 동일한 패턴의 얘기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AI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기본적인 처음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이 활용을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막상 또 쓸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룹웨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룹웨어 협업하면서 제일 처음 먼저 AI를 활용했을 때 뭐 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모든 시나리오들이 무슨 뭐 자동으로 결제를 해준다. 기한을 올려준다. 일정을 자동으로 뭐 요약해준다. 뭐 이런 정도. 뭐 번역을 자동케 해준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없었던 기능이냐? 사실 있었던 기능들이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AI가 들어오면서 과연 그러면 편해졌느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실내로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휴가계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근무관리 시스템에 반영되게 해준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일정 잡아줘. 그러면 자동으로 잡아준다. 이게 시나리오가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CEO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휴가 갔는데 내가 돈을 3억씩, 4억씩 태워야 되나? 라는 반문도 할 수 있거든요. 돈은 내가 내는데 왜 너네가 이렇게 편하게 쉬는 일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갈수록 좀 더 편하게 쉬고 편하게 일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생산성 향상이 안 되는 듯한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비용적인 측면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SLM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GPU를 구매를 해야죠. GPU 구매하려면 요즘 GPU 견적을 받으면 시가라고 나옵니다. 한 3개월 단위입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오나이에서도 물론 그룹웨어 쪽에 AI 기반 그룹웨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저희가 만들어 놓은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 가오나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 뭐냐? 그건 을 대상으로 하는 유지보수 이런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럼 여기에서 인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나?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생성형 AI부터 시작해서 현재 에이전틱 AI, 지금은 산업 특화된 AI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과제 대부분이 이런 산업 특화 AI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신청해 보신 회사도 있고 아니면 또 수요 기업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들은 뭐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왜 에이전틱 AI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챗GPT가 나왔을 때 생각하면 얼마 전이죠.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답변도 해주고 내가 모르는 것들 아까 자연어 관련된 말씀 있었지만은 결국은 제가 자연어로 말하는 것들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음성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바로 글로 아니면 음성어로 다시 답변해 주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써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그냥 질문에 답변 정도 해주는 수준이고, 물론 그 사이에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이런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활용해가지고 액션까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대신 뭐 코딩도 해주고, 나 대신 업무도 해주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직원들도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에이전트, 특히 에이전트의 집합, 멀티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져갈 거고요. 특히 이런 할루시네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새로운 알고리즘, 반복적인 학습, 반복적인 루프를 통해 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여기 연구하는 누군가가 또 시간상의 문제다. 할루시네이션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VOC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관련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요. 저희는 특화된 도메인 에이전트 AI라는 관점에서 저희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고 있는 특화된 도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26년이고요. 거의 한 30년째 이런 그룹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객이 요청했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쌓여 있는 것들. 그런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 특히 장애 요청, 그리고 사용 문의, 그 외에 이제 기능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인 고도화라든가 이런 필요한 신규 개발, 이러한 내용들의 VOC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런 VOC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인력 집약적인, 노동 집약적이죠.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도 스타트로 시작되었지만 스타트업을 하면서 아이템 몇 개 가지고 저희들이 고객들이 한두 개, 세네 개, 지금같이 저희가 거쳐온 고객들이 사스 서비스까지 합치면 5천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쏟아져 오는 그 요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을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인력들이 저희 회사만 해도 CS 쪽에서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해서 하는까지 하면은 꽤 많은 인력들이 이 VOC 처리하는데 시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부분 VOC 기반 업무 비중들이 이런 가트너라든가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반복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저희가 팔았으니까 동일한 기반 베이스에서 커스터마이징된 내용 중에서 어떤 문의라든가 아니면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AI 도입할 때 응답샷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해서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응답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AI가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답변이 나가고 그 답변의 부분들이 한 60에서 80%의 기존보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면요. CS 쪽에서는 분명히 답변이 나갔다고 하는데 영업 쪽에서는 지금 고객이 불만이 산더미 같다. 왜 답변이 안 나가냐. 요구하는데 왜 처리가 안 되느냐. 아마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찾아보면은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AI가 메꾸문을 내가지고 신속한 답변 그리고 고객의 불만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저희 같은 이제 한 50명 이상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한 9억 정도 절감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지금 업무 처리 방식인데요.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SE들 배정을 한다든가 코드가 작성해 수정안을 작성하고 QC가 다시 수정 테스트하고 담당자가 고객에게 또 결과를 통보하고 동일 반복 계속 이제 로테이션에서 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잘 되면 되는데 또 중간에 또 유실이 된다든가 또 서로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었다든가 그럼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AI를 통해서 VOC 접수 적시 AI 자동 분류 분석해서 바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 쪽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현재 오류가 나오고 있는 소스의 어느 부분이 오류가 나고 있고 어떤 걸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성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QA 에이전트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것들을 테스트하고 검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고객소통 에이전트 자동 응답, 생성, 발송하고 계속 고객들이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메일에 보면 리리리리 달려가지고 막 올라가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AI를 통해서 요약을 하고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에이전틱 AI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그냥 뭐 자동으로 지가 뭘 해준대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MC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구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자기 수정을 진행을 해서 계속 이제 루프를 도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좀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뭐 처음에는 잘 신입 사원, 수습 사원 이런 친구들이 돌아와서 계속 배우면서 이제 경력을 쌓고 하듯이 애도 이제 한 번 가르쳐서는 되지 않거든요. 계속 오류를 다시 교육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 다시 교육시키고 해야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담당한 것들을 이제 에이전틱 AI다라고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하나만 처리하면 힘들고요. 여러 가지 병렬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부분들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 밑에 이제 분석, 진단, 코딩, QA, 그리고 소통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시라든가 DB 서버, 검증 서버,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빌드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MCP하고 HITL, MCP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HITL이라는 부분입니다. Human in the Loop라는 부분인데 이 말도 저도 생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자동화도 좋지만 결국은 어떤 위험 요소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AI는. 뭐 꼭 저희 같은 VOC 처리하는 AI뿐만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는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온프라미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크게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3단계로 분류를 하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 처리, 뭐 단순 문이라든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답하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뭐 어떤 문제에 대한 레포팅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이런 거 나갑니다라고 해서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담당자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특히 이제 고위험 같은 경우는 작업을 했는데 코드 변경이라든가 DB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고객사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뭐 커런 서버에서는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은 고객사의 서버, 운영 중인 서버에 함부로 접근을 한다든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무조건 사람이 개입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프라인입니다. 뭐 자동화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대부분 VOC 도르는 것들이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저희 강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웹 포털이라든가 뭐 전화, API 이런 식으로 쭉 도르는데요. 이런 유입되는 채널에서 이제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쪽에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11종의 전문 에이전트 레이어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MCP2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액션이죠. 액션 플랜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통제 레이어입니다. 이 부분들은 AI 접근이라든가 권한 기반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권한 접근이 아무리 해서 내지만은 신입 사원들이 막 접근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제어할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모델 레이어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오픈 AI 영역 부분에서 퍼블릭 AI를 쓸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사내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픈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서 저희 내부적으로 로컬 SLL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까 11개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각 회사마다 좀 맞춰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시면 접수나 뭐 장애 진단 정도는 기본적인 꼭 AI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3, 4, 5, 6, 7 코딩 8까지도 들어가겠습니다. QA 검증까지는 결국은 AI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학습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학습을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VOC를 처리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다시 순서적으로 좀 정리한 거고요. VOC 접수라든가 그리고 분류 분석 그리고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 그리고 검증 결과 그리고 응답 완료 이렇게 해서 총 6단계로 진행을 하면서 컴플릿 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판단 분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위험 판단, 중위험 판단, 고위험 판단을 해서 각 스텝별로 해서 자동화할 것인지 그리고 액션만 할 건지 인간이 꼭 개입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창 이제 처리 실패입니다. 처리 실패된 것에 대한 오류 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시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장된 AI의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 오케스트레이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뭐 저희 가오나이가 하면서 저희들이 만든 거라서요. 이거는 뭐 회사마다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예로 저희는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랭그랩 기반의 워크플로우 엔진 베이스로 작성을 하였고 여기에 저희 가오나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오케스트레이터를 같이 연결을 해서 이중화를 시켜서 좀 더 유연하고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큰 것들은 그 랭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면에 좀 어려운 것들이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권한이라든가 통제 이런 부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통해서 하고요. 나머지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VOC 학습 데이터 구축 전략이라고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25년, 이제 원래 26년인데요. 이때 축적된 데이터들, 그리고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품질 데이터셋과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 해서 저희도 이제 뭐 타사분, 저희 경쟁사분도 보셨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고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경쟁 진입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뭐 도메인 특화된 파인튜닝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쪽, 또 CRAG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할루시네이션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법들인데요. 이런 기법들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문제 없는 제품을 좀 안정성 있는 제품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의견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웨이트 기반 이제 도메인 특화라는 부분들을 상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나 성능 이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용이란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플랜을 하고 싶어,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LLM을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기업들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얼마 한 건 쓰게 되고, 그렇게 썼을 때 어느 정도의 GPU가 필요하고 아니면 시스템 성능이 필요하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가문의 저희 쪽에서는 이제 뭐 엑사원 딥을 처음은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뭐 젠마4라든가 이런 성능 좋은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1비가 됐든 24비가 됐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써야 되는 GPU 사이징이라든가 비용이라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소로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처음에 AI를 도입해서 사용할 때 동시 사용자가 100명입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AI가 사용하기 편하고 내가 업무한테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100명이 150명이 되고 150명이 2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아놓은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품 제대로 못 만들고 버림을 받으면 100명이 아니라 하루에 컨커런트 유저 20명도 못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산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가 오른다. 사실 이런 그룹웨어라든가 협업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몇 명, 앞으로 몇 명이 늘어날 것이고, 뭐 늘어나는 문서량은 얼마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 AI 쪽은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체 기술 스택 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자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오픈소스를 최대로 활용한다. 그리고 표준 프로토콜을 최적으로 조합을 해서 한다라는 전제로 해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능력, AI 모델 출력 능력, 그리고 RAG하고 지식, 그리고 보안 통제, 그리고 인프라 하드웨어, 연동 표준, 이렇게 해서 6가지 레이어에서 지금 조합을 해서 기술 스택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EGA-CI는 저희 가온아이가 이제 좀 특허를 낸 제품입니다. 그건 권한 관리 쪽입니다. AI가 오픈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접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픈되지 않은 데이터를 뭐 레거 처리라든가 뭐가 됐든 뭐 온톨로지가 됐든 이러한 형식의 접근을 아예 배제를 해버리면은 AI를 쓰면서 반쪽밖에 못 쓰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해서 이런 전체적인 스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뭘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믿냐라는 부분들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것은 공인기관을 통해서 한 2회 정도 검증을 받자. 그리고 한 60명 SA 전체에 실증을 하자.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데이터이고 저희가 만든 데이터이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실증을 통해서 이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제대로 실무에서 가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뭐 시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내재화를 시키겠지만, 결국은 한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AI로 나오는 이런 LLM 모델들이 더 성능이 향상되고 좋은 것들이 나오면 또 퍼센테이지라는 것도 좀 상향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기대 효과라고 해서 잡아봤는데요. 제일 큰 것은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면은 아마 SE 1인당 처리건수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더 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응답 시간도 저희 목표는 한 30%, 저희 대표님께서는 한 50% 이상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건 좀 무리가 당분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큰 비용이 안 드는 오픈 웨이트, 기판 LM들 최대한 활용하고요. 지금 아직 활성화는 안 됐는데 GPU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최대한 출원 전용 NPU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이란 게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지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가오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 업무관리 유지보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온나라 지역 개발원이라고 하고 있는 온나라 유지보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상암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지보수 시장이 만만치 않게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을 이런 AI를 활용해서 특히 소머린 AI를 통해서 곧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6월 달에도 이번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또 거점 IDC PPP, 정부 PPP를 통해서 이런 AI를 서비스를 하는 것들 사용을 한다면 좀 더 저희들이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좀 선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효과인데요. 사실은 뭐 요즘 특화 AI 관련된 부분들은 누구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위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처리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 효과는 일상적으로 뭐 얘기 나눈 것들이죠. 뭐 SE 작업을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집약식이 아닌 좀 고부가가치 업무로 좀 높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신규 고용 창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실행 가능성 검토라든가 기술 완결성 확보,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거니까요. 오픈아이즈고 주권 확립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산업 확산을 하기 위한 잠재력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인데 저희도 가온 AI라는 제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뭐 에이전틱 루프 엔진 기반에서 거루비어 또 하나의 특화되기 때문에 특화 AI 플랫폼으로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의 아키텍처인데요. 기본적인 뭐 대부분 다른 AI 플랫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단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런 걸 효과를 내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그루비어 쪽에는 챗봇이라든가 메일 에이전트, 결제 에이전트, 그리고 일정 에이전트, 모바일 특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에 지금 현재 적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예로 해서 이런 아까 챗봇 부분인데 RAG 기반의 챗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디폴트로 회사에서는 각종 사내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지라든가 아니면 사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 내용들은 저희들이 바깥에 지금 현재 이제 전시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가오나이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